자, 이제 오늘서부터는 수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열,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수열의 종류에는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텐데, 등차 수열을 배울 텐데, 이 등차 수열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그 수열들이 뭐냐면, 오늘 이제 등차 수열을 배우게 되면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을 배울 거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계차 수열을 배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군 수열을 배우게 될 텐데, 이 네 가지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그런 수열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짜고짜 수열이 뭔지도 얘기를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그 수열의 종류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수열의 뜻이 나옵니다. 자, 수열이라는 것은 369와 같이 어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차례로 나열된 수열을 갖다가 수열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를 갖다가 이렇게 쭉 나열을 했을 때 나열된 그 수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하나하나의 숫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자, 그 수열을 항이라고 한다는 거.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면, 자,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유한수열, 그리고 두 번째 무한수열인데, 자, 유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유한개인 수열, 그러니까 몇 개인지 알 수 있는 수열을 우리가 유한수열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한수열은 항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무한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유한수열 같은 경우는 항이 몇 개인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네. 그렇지? 자, 그래서 그 유한수열에서의 항의 개수를 갖다가 항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유한수열의 맨 마지막에 있는 항을 뭐라고 한다? 끝항이라고 한다, 끝항. 자, 이런 그 수열의 뜻과, 그 다음에 수열의 종류, 그리고 수열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자, 3번에서는 조금 일반적인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 홀수를 갖다가 생각한다 그러면, 자, 1, 3, 5, 7, 9 이렇게 쭉 우리가 그 수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첫 번째 온 수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A1이라고 나타내고, 자, 두 번째 온 수를 뭐라고 나타낸다? A2라고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온 수를 뭐라고 나타내냐? A3. 그 다음에 네 번째 A4. 그 다음에 다섯 번째 A5라고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쭉 이렇게 가다 보면 N번째 항이 있을 텐데, 그 N번째 항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냐면 AN이라고 나타냅니다. AN. N번째 항이니까. 자, 그 이후에도 항은 계속해서 더 존재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자, 이때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항을 뭐라고 하느냐면 첫째 항이라고 합니다. 첫째 항. 자,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뭐라고 한다? 둘째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을 뭐라고 합니까? 셋째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이 n번째 n번째 오는 항을 이제 n번째 항이라고 우리가 할 텐데, 얘는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n번째 항을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일반항. 자, 그런데 이제 일반항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1, 3, 5, 7, 9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 이런 수열을 갖다가 홀수를 나타내는 수열을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n번째 항을 n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2n-1. 오, 어떻게 한 번에 할 수 있지? 자, 2n-1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일반항이 중요한 이유가 2n-1이라고 했는데, 자, 일반항이 중요한 이유가 요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자,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2 곱하기 1 빼기 1 해가지고 1이 나오지? 첫째 항이랍니다. 첫째 항. 그럼 나는 다섯 번째 항을 알고 싶은데, 그러면 n에다가 5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2 곱하기 5 빼기 1 하면 얼마가 돼? 9가 되지? 자, 이렇게 하면은 또 다섯 번째 항을 또 정확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n번째 항은
모든 항의 그 숫자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항만 알고 있으면 뭐 못 찾을 게 하나도 없는 거지. 자,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열은 어떻게 나타내느냐면 어떤 수의 모임입니다. 모임. 어떤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모임을 뭐라고 그러지? 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집합기호를 사용을 해서 AN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뭐 또 그 다음 수열을 또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그 수열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 DN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CN, DN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CN까지는 모르겠는데 뭐 DN까지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 내용 잘 기억해 놓으시고, 자, 수열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 수열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4개. 자, 4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자, 등차 수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 근데 왜 이렇게 평소보다 이렇게 조용히 하지? 아, 이거 찍어서 조용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냈다. 아니야, 그냥 평소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미스. 편안하게 하면 돼. 응? 아닙니다. 평소처럼 참.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등차 수열을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은 어떤 걸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냐면, 자, 만약에 수열 1, 3, 5, 7 땡땡땡과 같이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얻어지는 수열. 지금 이 1, 3, 5, 7을 보면은 첫째 항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지? 자, 2를 더해주면 3을 만들 수 있고, 또 3에다가 2를 더하면 또 5를 만들 수 있고, 또 5에다가 2를 더하면 또 7을 만들 수 있지? 자, 이렇게 어떤 그 일정한 수를 갖다가 계속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서는 우리가 어떤 그 일정한 수를 계속해서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그치? 네. 이 더해준다라고 했는데 그 일정한 그 계속해서 더해지는 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이가 그럼 공차인 거예요. 이가 공차인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계속해서 더해주는 등차 수열에서 더해주는 수를 알파벳으로 뭐로 나타내냐면 D로 나타냅니다. D. 근데 D를 쓰는 이유가 뭘까? 뭔가 있겠지.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D를 썼을까? 그렇게 하래요. A, B, C를 많이 쓰니까 그래. 간격입니다. 간격. 뭐지? 간격이면 두 수와 두 수 사이에 떨어진 거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격을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 디스턴스. 거리나 또는 간격을 뭐라고 그래? 관경. 디스턴스라고 하지 않나? 관경. 영어는 못해서. 간격. 자, 그래서 그 약자를 갖다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등차 수열에 그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갖다가 학생들이 이게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때는 누구를 생각해? 네. 체육 선생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특별히 할 게 없으시면 어떡하지? 그냥 애들이 즐겁게 해주시려면 공을 딱 자유시간. 던져주시지. 아닌데? 그래서 공을 던져주시고 뭐라 그래? 리드를 할 수 알아. 공차. 아! 너무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좀 선생님 공감하기가 좀 그랬네. 난또 D가 뭐지? 자, 이러면서. 공차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아. 자, 일정하게 더해지는 수를 D라고 하고 그걸 공차라고 한다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은 우리가 A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어떤 수열이 있습니다. 수열이 있는데 자,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럼 요거 바로 뒤에 있는 항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냐면 AN 플러스 1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식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등차 수열이라면은 공차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만들었겠지.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AN 플러스 1은 n번째 항에다가 D 공차를 더해서 만드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런 표현을 보면은 아, 등차 수열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항상 이렇게 예쁘게 줄 리가 없지. 네. AN을 왼쪽으로 이항시켜가지고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입니다.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로 이게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자, 등차 수열의 예를 한번 들어보라고 했는데 자, 재진이가 한번 해볼까? 자, 등차 수열의 예 어떤 것이 있을까?
그거 이거 방금 전에 나왔던 거로 조금 뭔가 좀 감동이 2468 감동이 별로 없어. 자 그다음에 자 수연이 369, 368대 369로 가겠답니다. 자 지금 아주 신났습니다. 자, 오케이. 자,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2! 자, 일정한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맞아. 자, 등차 수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 2, 3, 4 자 그러면 수열에서 n번째 항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일반항! 자, 수열에서 특별히 n번째 항을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했습니다. 일반항.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을 A1, 둘째 항을 A2, 셋째 항을 A3 쭉 해서 n번째 항을 AN이라고 하지? 자 그러면 내가 첫째 항을 A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해줘야 돼? A 플러스 여기에다가 B. 공차를 더해서만 되겠지? 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뭐가 될까? A 플러스 ED. A 플러스 ED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은 쭉 이렇게 갈 거거든. 네.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요? A 플러스 N 마이너스 D. 그렇지. D를 갖다가 1D. 몇 번 더해줘야 N-1D. 되냐면 N-1번 더해줘야 되겠지? 네. 자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일반 항의 표현법은 이렇게 첫째 항에다가 n-1D를 더해서 만들어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1357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그랬지? 아까 준수가 너무 쉽게 얘기했는데 자 일반항 어떻게 구합니까? 이 공식에 따라가자면 자 첫째 항 얼마? 1이 되겠지. 자 그리고 n-1에다가 자 공차 얼마입니까? 2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면은 2n 빼기 2에다가 1 더하니까 자 어떻게 돼? 2n 빼기 1이 되겠지.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반항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과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것까지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요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알아두면은 좀 복잡한 문제 같은 경우도 뭐 쉽게 해결할 수도 있어.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에다가 n-1d를 더해주라고 했는데 자 이걸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dn이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첫째 항 그 다음에 요거는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자 결과를 보면 n에 대한 몇 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다? 1차식. 1차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수열의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뭐다? 등차수. 틀림없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밑으로 내려와서 자 일반항 an이 마이너스 7n 더하기 9일 때 자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공차는 너무 쉽지? 네. 자 태영이 공차 얼마입니까? 이거 딱 봤을 때? 마이너스 9. 자 공차 얼마입니까? 공차? 아닌가? 어. 모르는 마이너스 1분의 7. 마이너스 7? 예. 보면 자 그렇네. 공차는 어디에 있느냐면 네. n의 개수입니다. n의 개수. 자 n의 개수이기 때문에 공차가 마이너스 7이라는 걸 알 수 있지? 네. 자 재준이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2 n에다가 2를 팍 넣으면 자 그 일명은 2가 나오지. 자 이렇게 보여주면 됩니다. 자 첫째 항과 공차.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면 자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등차 중항. 자 이렇게 첫째 항과 둘째 항과 세 번째 항이 있습니다. 첫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는데 만약에 얘들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자 첫째 항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B는 뭐라고 나타낼 수 있을까? B요. A 더하기 D. B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C로 나타낼 수 A 있습니까? 더하기 A 플러스 ED로 나타낼 수 있지? 네. 자 그러면 이때 아주 신기한 거 하나 보여줄게. 자 첫째 항하고 두개 세 더하다 번째 미로 나눠요. 아하 어떻게 하지? 자 이거를 두 개를 더해보면 자 2A 플러스 2D지? 네. A 그러면 이거 플러스 두 개를 갖다가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항이 딱 나오지? 네. 자 이랬을 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등차 중항이라는 겁니다. 등차 중항.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보면 자 세수 x하고 2x 플러스 3, 6x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라.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2x 더하기 3이 뭘까요? 2분의 7 X. 자, 이 2x 더하기 3이 바로 뭐다? 2분의 7 X. 등차 중항이 되겠지? 2분의 그래서 자 2분의 x 더하기 6x 즉 2분의 7x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거를 풀면 x가 뭐가 나옵니까? 2 또 2가 나옵니까? 굉장히 유명하네. 웃겼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자, 등차 수열을 한번 다 살펴봤습니다.